여러분, FNGO라고 아시죠? 3배 레버리지 빅테크 상품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짜릿한 수익률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행사인 몬트리올은행, BMO입니다. 오늘은 이 은행,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FNGO에 돈을 넣었다는 건 사실상 BMO라는 은행에 돈을 빌려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신용분석가가 돼서 이 은행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얼마를 투자했던 간에 이 상품의 법적인 구조를 모르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NGNU의 본질이 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FNGU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배의 빅테크 ETF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ETF와 ETN의 결정적인 차이. ETF는요, 진짜로 주식을 사서 바구니에 담아두는 거예요. 반면에 ETN은 그냥 은행이 나중에 그만큼 돈 줄게 라고 약속하는 증서, 일종의 차용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해야 합니다. FNGU를 샀다는 건 법적으로 BMO라는 은행에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말 만약에 BMO가 망하면 빅테크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 돈은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FNGU 투자 설명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준 이 은행, BMO, 과연 어떤 회사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BMO의 2025년 재무자료를 보면요. 돈 버는 구조가 아주 명확해요. 캐나다 사업은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21.3%나 되는 아주 훌륭한 핵심 사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최근에 인수한 미국 사업이에요. ROE가 7%밖에 안 되면서 전체 수익성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BMO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거금을 주고 사온 미국 사업부의 수익성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것. 그럼 이 미국 사업부 부진이 BMO 전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제부터는 감정을 빼고 딱딱한 숫자로만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BMO의 신용 분석가가 된 것처럼요. 첫 번째로 볼 숫자는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입니다. 그냥 은행의 맷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BMO는 13.3%인데 이건 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치 1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외부 충격에 버틸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뜻이죠. 출처는 BMO 2025년 연례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즉 현금 동원 능력입니다. LCR이라는 지표인데요. 만약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전부 돈을 빼달라고 할 때 버틸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죠. 132%라는 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30일간 필요한 돈을 다 내주고도 현금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죠. 출처 역시 BMO 2025년 연례보고서입니다. 자, 그럼 과거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19년하고 지금을 비교해봐도 자본 비율은 더 좋아졌고 유동성이나 신용 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익도 50% 가까이 늘었고요. 결론적으로 은행의 안정성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출처 BMO 2019년, 2025년 연례보고서. 자, 숫자들을 보니까 안정성은 확인이 됐네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BMO의 강점, 즉 해자가 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는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BMO의 가장 큰 강점, 경제적 해자는 한마디로 금융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높은 자본 비율,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의 높은 등급. 이게 바로 어떤 위기가 와도 BMO를 지켜주는 튼튼한 성벽인 심이죠. 출처 BMO 2025년 연례보고서. 자, 이제 리스크입니다. 요즘 은행주 얘기하면 모두가 걱정하는 거 바로 상업용 부동산, CRE 리스크죠. BMO의 2025년 리스크 리뷰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전체 대출에서 CRE가 차지하는 비중이 11%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부실률은 1%로 굉장히 낮아요. 여기까지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미국 오피스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은 자신만만합니다.
2025년 리스크 리뷰에서 CRE 익스포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 자신감을 우리가 과연 믿어도 될까요? 경쟁사인 TD은행은 미국 오피스 대출 비중이 1%라고 투명하게 공개했는데 BMO는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찜찜한 부분입니다. 은행이 튼튼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주주 입장에선 다른 것도 중요하죠. 경영진이 우리한테 한 약속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BMO의 2025년 자료를 보면 현실이 좀 아픕니다. 경영진은 ROE 15%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실은 11.3%에 그치고 있어요. 목표치와 현실 사이에 꽤 큰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죠. 다행인 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원인은 간단해요. 앞서 말한 뱅크 오브 더 웨스트를 인수하면서 생긴 회계상의 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두 가지로 명확합니다. 첫째, 돈 못 버는 미국 사업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둘째, 남아도는 자본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당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계획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뭘 계속 확인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BMO 실적 발표를 볼 때 딱 이 5가지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 오피스 대출 비중 정확히 얼마입니까? ROE 15% 목표는 언제 달성할 건가요? 이런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경영진이 어떻게 내놓는지 보면 BMO의 미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N기유 투자자라면 이 5가지 지표는 분기마다 꼭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종의 건강검진표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CET1 비율이 11.5%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CILE의 부실률이 갑자기 2%를 넘어간다거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그건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BMO라는 은행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건 현재로서는 기우에 가깝습니다. FNGU 투자자가 진짜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발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3배 레버리지, 바로 그 자체의 엄청난 변동성입니다.